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연휴 기간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인데 일단 17일이에요. 18일부터 한국 시장 열리죠. 그리고 미국 시장은 합니다. 미국 시장 장 시작 전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점. 키옥시아에 대한 시세를 체크를 하면서 어떤 다음 스텝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키옥시아를 갖다 붙이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갖다 붙이던 아니면 샌디스크를 갖다 붙이던 간에 창신 메모리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흐름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어디겠어요? 나스닥이에요. 나스닥 플러스 S&P 500이겠죠. 나스닥하고 S&P 500은 중복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나스닥의 변동성이 더 크게는 크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삼성전자가 62편까지 올라가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쪽 8월달 들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7월 29일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매수 구간을 잡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하나입니다. 투매가 두 번째 발생을 했다는 점, 그리고 기술적으로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없는 상황인 것도 맞았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실적이 박살이 났어야 돼요. 근데 삼성전자의 실적 어땠죠? 너무 좋았잖아요. 이때 7월 초에 발표가 됐었던 거. 근데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졌단 말이죠.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나왔을까요? 선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락 구간이 나온 그 이후에는 뭐가 나올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키옥시아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중요하죠. 근데 미국 시장에 속해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요. 샌디스크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 ADR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는 어차피 국장 소속이니까 이건 빼고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하나예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의 시세가 메모리 업종에 대한 부분 전체적으로 다 통제를 하고 있다. 여기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미국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근데 미국 시장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S&P 500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부근에 있어요. 제 고가 부근에 바짝 붙였을 때는 뭐라 그랬죠? 매물 소화 과정을 받고 간다. 매물 소화 과정을 받는 건 신고가 직전에 있었을 때 또는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요. 이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의 기간 조정 정도는 받고 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거 보자고요. 나스닥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후부터 체크를 해야 되는 거지. 키옥시아가 반등 나왔네. 내일부터 진행되는 한국 시장 연휴 끝나고 나서 올라갈 거네. 이런 생각 자체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이미 반등 구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삼성전자보다 먼저 반등 구간이 시작이 됐었던 건 미증시의 움직임이에요. 미증시의 움직임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AI에 대한 투자가 들어있죠. AI에 대한 투자가 없었다면 나스닥이 이 정도까지 강세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S&P 500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신고가 자체를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제가 드리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제가 말한다 그래가지고 뭐가 된다 이게 아니라 S&P 500 신고가 같다. 신고가를 갔다는 건 고가 매물을 소화를 했다는 게 됩니다. 물론 이쪽 구간에서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죠. 근데 고가 매물을 다 받아먹는 순간 위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S&P 500이 강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특히나 나스닥에 대한 영향권이 클 텐데 나스닥 종목군들 중에서 S&P 500에 속해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보자고요. 만약에 AI 투자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면 S&P 500이 신고가를 못 가는 것도 물론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6월 달까지 강세를 보였었던 내용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지금 AI 말고 돈이 몰릴 수 있는 섹터가 있냐고요? 없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 즉 삼성전자가 작년 9월 달 정도부터 해가지고 물론 신고가는 7월 이후에 나왔지만 7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8월 달이죠.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5만 원부터 38만 원, 거의 한 8배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정은 인정하고 가자. 근데 이게 너무 가파르게 정말 역대급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이거에 한 60% 70% 정도 가까이 되는 조정은 항상 있어 왔다는 거죠. 3월 달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쭉 보시면 여기 11, 12월 달에도 거의 한 2달 정도 조정을 받고 올라갔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락폭이 더 거칠게 나왔기 때문에 돌려 세우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 실적이 꺾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실적이 꺾일 수 있는 상황이 나왔다면 나스닥이 먼저 꺾였어요. AI 투자에 대한 부분이 주춤하는 상황이 나왔을 테니까.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생각을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언제든지 조정을 줄 수 있지만 그 조정에 대한 폭 자체가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는 시세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매물 소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이게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요런 상승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수월하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건 딱 62평까지고 추가적으로 상승 구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삼성전자를 보유한 상태에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같이 매매를 해야지만 수익의 폭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실전에서의 상황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실전에서의 상황인데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0606 화면입니다. 실제 매매한 내용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는지가 다 찍혀 나와요.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를 만드는 구간부터 계속해서 매매 구간을 잡았고 결과는 123%의 수익 구간 이렇게 터진다고요. 제조반도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시세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올랐죠. 제조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야지만 제조반도체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치고 달리는 걸 보자마자 신고가를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돌파하는 구간 4월과 5월 달에 100% 이상의 수익 구간에서 매도가 됩니다. 다른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반도체나 이런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한미반도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메모리 업황, 즉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아야 되고 반도체 업황이 좋으려면 AI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AI 투자로 인해서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보자.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움직이는 게 한미반도체 얼마까지 가요? 어디까지 떨어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올라가면 사고 내려가면 파는 겁니다. 그랬을 때의 결과가 어때요? 30%대씩 그리고 첫 번째 신고가 구간에서는 50%대까지 수익의 폭이 커진다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반도체 말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삼성전기나 이런 종목 삼성전기도 강세를 보인 구간을 보면 어때요? 반도체가 강한 시세, 즉 삼성전자의 시세가 나오고 있었을 때예요. 이때는 제가 아까 전에 보셨던 제조반도체나 이런 종목군들을 한다고 삼성전기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폭락하고 반등 확인되는 구간에서 보름 정도, 한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46%의 수익 구간 8월 14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매도 구간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제가 매도를 한 구간 자체가 어디죠? 62평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본다? 62평까지는 수월하게 올라간다. 수월하게 올라오는 가격대까지는 수월하게 올라오겠지만 그 이상에는 매물 소화 과정이 걸린다고요. 22평을 돌파하는 데까지 삼성전자 어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일만 거의 한 일주일 반 만에 돌파했죠. 61평은 그것보다 곱하기 3이에요. 3배 어렵습니다. 그 이상은 뭐예요? 신고가 구간. 근데 여기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의 매물 소화 과정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받아먹고 가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고가 돌파에 대한 부담은 적어진다. 근데 삼성전자가 다시 62평은 그냥 무조건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가 다시 62평 이상, 즉 신고가를 만드는 구간이 나오려면 미증시의 안정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미증시의 안정화는 이미 갖춰져 있다고요. 그럼 지금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삼성전자의 매물 소화 과정만 남아있는 거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지금은 수량의 증가가 나오는 상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더 강할 수밖에 없어요. 하이닉스보다. 근데 6월 이전까지는 뭐예요? 수량도 수량이지만 마진이 높은 쪽. 이게 시장에서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나왔기 때문에 마진율은 하이닉스가 더 높아요. HBM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 직전 1년 정도의 상승률을 보면 HBM보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마진율이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지금 물량 자체를 늘리고 있는 건데 지금 당장에는 삼성전자의 실적 성장성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 자체가 큰 쪽이 다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지금 삼성전자를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뭐 고가 어디까지 올라간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적절히 어떻게 순환매를 타면서 매매 구간을 잡을 건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종목군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로봇 같은 경우에도 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로보티즈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어때요? 62평 돌파했어요. 저는 62평을 수렴하는 구간 13일 기준에서 매도 구간을 잡았습니다. 언제 매수했어요? 정확하게 7월 말 그리고 8월 초에 매수 구간을 잡았다는 점. 이건 왜 그랬을까요? 삼성전자가 다 빠졌거든요. 로봇이 왜 가요? AI 투자 때문에. 피지컬 AI예요. 그러면 AI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한국 시장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가장 크게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어디예요?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건 미국에서 로봇에 대한
연구, 그리고 투자 이런 쪽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당연히 한국 시장에서 실제 로보티즈가 뭘 잡고 있다, 앞으로의 뭐 로봇 산업에 대한 뭘 잡고 있다, 또는 하이닉스가 뭘 잡고 있다, 삼성전자가 뭘 잡고 있다가 아니라 이런 모든 내용들을 시장에서 애초에 결정이 돼서 시세가 나오는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보셔야 될 게 무조건 가격을 보고 나서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된다. 가장 빨리 올라간 게 매물 소화 과정도 먼저 봤겠지만 가장 늦게까지, 가장 높게까지 올라갑니다.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하세요. 뭐 다른 종목 하나 더 볼까요? 예를 들어서 두산에너빌리티나 이런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 구간을 잡았을 때 최근에도 한 80%, 그리고 작년 첫 번째 신고가 구간에서는 188%의 수익 구간이 터지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쭉 보시면 8월 14일 날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이죠. 삼성전기 45% 수익 중 시장가 매도 몽땅 다 팔아라. 현대건설은 뭡니까? 현대건설 1% 상승 중 3%대까지 높여잡아라. 시장가 매수. 현대건설은 AI 에너지입니다. 원전에 대한 시공 쪽이에요. 건설 달려있다 그래가지고 건설 경기 좋아지다 보다 이런 게 아니라 원전에 대한 시공 때문에 강세를 보인 겁니다. 현대건설뿐만이 아니라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반등폭이 현대건설이 월등히 빠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먼저 매수관을 잡은 겁니다. 밑에 보면 삼성전자 어때요? 1% 상승 중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몽땅 보유해라. 이런 내용들도 쭉 올려서 보면 여기 7월 29일 날 정확하게 매수 구간을 잡았습니다. 쭉 보시면 삼성전자 5% 하락 중 즉시 매수해라. 그리고 하이닉스 7월 29일이죠. 매수해라. 한미반도체 매수해라. PSK 매수해라. 이수페타시스 이것도 거의 한 40% 수익 구간에 있는데 다음 주에는 매도 구간이 한 차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즉 삼성전자는 62평을 수렴한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서 움직이겠지만 그게 10월 달을 넘기진 않습니다. 그럼 그 전에 이쪽 구간에서 등락 구간이 있을 텐데 이 구간에서 뭐 미국에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어떻게 됐느니, 뭐 일본에서 뭐 키옥시아가 어떻게 됐느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움직임 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어떤 식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시황에 대한 부분, 왜 삼성전자를 매수해야 되는지 제가 장중에 실시간 타점과 함께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5481-404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 두 종목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어때요? 신고가 이후의 시세 구간, 수익 구간은 188% 이렇게 터진다고요. 무조건 고가를 돌파하는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두산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 제가 로봇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로보티즈를 보더라도 어때요? 빠르게 반등이 나오자마자 매수구간 잡았죠. 결과는 8월 3일, 8월 13일 이렇게 된다고요. 한 30% 정도 수익 구간에 있고, 첫 번째 신고가 구간에서도 정확하게 100% 정도의 수익 구간. 왜? 고가가 넘어가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지만 시세 구간에만 적절하게 매매 구간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62평을 머리 위에 두고 있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하고, 그 모든 내용들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그리고 시황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5481-404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세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킬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5481-4045번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가면 좋겠는데 시장은 항상 쉬었다 갑니다. 이렇게 쉬었다 가는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또는
어떤 주도주를 잡아야 되는지 모두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5481-4045번으로 주도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